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요즘 한국 뉴스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한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비리를 저질렀던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공개가 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건데요.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건데 이게 너무 방만하게 관리가 됐던 거죠. 해당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하고 정부에서는 재발 방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라는 게 아무래도 좋은 일보다는 얼굴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만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는 정말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019 필리핀 중간선거 후보자 등록이 5일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5일 동안 필리핀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언론 보도에 등장을 했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이 중간선거 후보자 등록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년 중간선거에 출마를 했죠. 하긴 피선출자만 18,000여 명에 이르는 선거니까요. 출마자들을 전부 합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요. 상원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 의원 12명을 뽑는 것이 메인 매치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살펴볼 인물들은 다시 돌아온 올드보이들입니다. 이 올드보이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전 상원 의원이었던 후안 폰테, 앤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분은 현재 나이가 94세죠. 선거가 내년이니까 95세의 나이로 선거운동을 펼쳐야 하는 건데요. 심지어 상원의 임기가 6년이니까요. 만약에 내년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임기를 마칠 때쯤에는 101세가 되는 셈입니다. 이런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오직 신만이 아신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정말 신만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포크바렐 스캔들에 연루가 되었던 진고이 에스트라다, 라몬 봉 레빌라 의원들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새로운 얼굴들인데요. 이분들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사람들이 바로 대통령의 측근들이었던 크리스토퍼 봉 고 특별보좌관하고 해리 로케 전 대변인이죠. 해리 로케 대변인은 대통령의 다른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후보자 등록 마감 시일까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상원에 도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가수 프레디 아귤라, 민다나오 방사모로 지역에서 온 토마위스 등도 새롭게 출사표를 던진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죠. 바로 재선을 노리고 있는 현직 상원 의원들인데요. 코코 피멘텔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고 밤 아키노, 그레이스포 의원들도 다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화제의 가문이죠. 비나이 집안의 큰 누나 낸시 비나이도 역시 재선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상원 24명 중에 그 절반인 12명이 새롭게 교체가 되는데요. 전현직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이제 새롭게 중앙무대에 도전을 하고 있는 분들과의 경쟁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전망입니다. 152명 중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을 12명의 상원의원은 누가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필리핀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빌드.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필리핀의 큰 국가 정책 기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가 인프라 건설 공사와 이런 건설 경기를 바탕으로 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건설 경기 활성화는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후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만 2016년 이후에 더 많은 공사들이 시작되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필리핀 정부에서 내년도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존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읽혀서요.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재무부 장관 벤자민 디오크노 장관이 내년도 2019년에는 정부의 프로젝트 중 일부가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넌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 그러니까 대규모의 재원이 들어가는 공사 프로젝트들 말고 재정 지원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들을 우선해서 시행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장관의 발언에는 국제유가 인상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80달러를 넘어서게 될 경우, 이런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필리핀의 개정세법이죠. 일명 트레인법이 일시 정지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트레인법을 통해서 유류세를 걷어들이려던 필리핀 정부의 국가재정 운영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결국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책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재정 부족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정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 절감 목표액은 410억 페소, 우리 돈으로는 8,300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일단 디오코노 장관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내년 정부 예산 중 불효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각 프로젝트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뭐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건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일단 필리핀 페소화의 환율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 유가가 필리핀의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발빠른 정책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필리핀도 이런 국가의 재정 지출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큰 편이죠. 그런데 내년 전망에 이렇게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니까요. 우리 교민들도 대략적으로 큰 줄기를 파악하시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뉴스는 지푸니 요금 소식입니다. 지푸니 요금이 11월부터 기본요금 10페소로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 육상교통사업자관리위원회 LTFRB는 기본요금 10페소 인상에 대해 허가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지난 7월에 기본요금을 임시로 8페소에서 9페소로 1페소 인상 허가를 내줬었는데 이번에 아예 2페소를 올려서 10페소로 결정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기름값도 계속 인상이 되고 기름값이 인상이 되니까 각종 공공요금도 함께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지푸니 사업자들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할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이 지푸니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게 되는 서민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지푸니 요금은 기본 요금 외에도 매 4km당 추가 요금이 발생을 하고요. 이 새롭게 만들어질 운행 거리별 요금에 대해서도 곧 정리가 돼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금 인상안은 발표 후 15일이 지나서 효력을 갖게 되니까요. 11월 초부터는 지푸니 요금이 새롭게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수빅에서 우리 교민 중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뉴스가 있었죠. 박모 씨로 알려진 이분은 거주지였던 알라방에서 수빅까지 다니러 오신 분인데요. 아침 조깅을 하던 분들에게 발견이 돼서 필리핀 경찰에 신고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의 정황상 자살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혹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은 없는지 한 번쯤 살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